오늘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한 한인교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10년째 무료로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 교량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 단체 21곳에 총 57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145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무려 105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미 기상청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 모리스타운, 트렌톤, 서섹스 카운티 등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4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화씨 100도, 특히 뉴저지 모리스타운 등은 화씨 10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무더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뉴욕시 5개 보로 내 시니어 센터와 도서관 등에 위치한 쿨링 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폭염은 20일 오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후 21일부터 9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한 한인교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10년째 무료로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한인 독지가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문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자리를 잡은 한 한인교회. 이 교회의 친교실은 코리안 워 베테랑스 홀로 명명하고 마땅히 모일 곳이 없었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 교회 앞 도로 이름도 코리안 베테랑스 웨이로 변경될 만큼 이 지역 참전 용사들에게는 각별한 애정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나라, 그 후손들이 당신들과 또 이런 깊은 유대를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고 계시죠.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We have our parties here, and we invite all the Korean people, and you see what we have. We have all of them, and we have a very, very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on Staten Island. 한인 사회에서도 이 지역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려는 독지가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교회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한식을 비롯한 푸짐한 음식이 제공됐으며 어린 학생들의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이는 시간이 마련되는 등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보통 85세에서 90세인데 매년 한 20분 이상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해봐야 많이 해봐야 한 5년?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청춘을 한국전에 바친 미국 참전 노병들.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잊혀져가는 한국 전쟁을 2세들에게 교육하는 등 세대를 넘은 한인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지난 금요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신장 질환과 이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신장 질환은 한인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초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두 쪽의 신장 중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신장 질환은 대부분 잘 낫지 않는 불치병인 경우가 많고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위험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제임스 임 회장은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특이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소변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s no preventing it per se.
probably the best is to find a good doctor who will take care of that kidney disease before it becomes kidney failure. 신장 질환은 보통 신장의 노폐물 배설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대개 그 증상이나 경과가 완만해 자가 증상이 없거나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잘 낫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소변의 양이 줄었거나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고 근력 감소와 식욕 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리 김 내과 전문의는 신장 질환은 증상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지는 단계라면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약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질환에 그 증세가 별로 없고 초기 진단은 의사 오피스에서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해야만이 알 수 있고 또 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그 의사분들한테 아프지 않으면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번 세미나는 협회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 교량공사가 또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려 5년 넘게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러야 내년 겨울에나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17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피터구 뉴욕시의원 등과 가진 비공개 미팅에서 교통국이 일러야 내년 겨울쯤 플러싱 149가 교량공사가 완공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교통국은 공사업체 입찰과 선정을 거쳐 올해 6월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개통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실 측은 교통국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명만 늘어났다며 교량 개통 시기는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교통국은 지난 4월까지 사업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공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퀸즈 한인회와 상인 번영회는 교통국에 149가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역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뉴욕과 뉴저지의 공동체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올해도 사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 단체 21곳이 총 57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 뉴저지주에서 건강과 청소년, 노인과 안전 등 지역 공동체 개발에 관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과 타민족 등 21개 단체를 2015년 사회보조금 수혜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재단이 발표한 수혜단체 명단에 따르면 한인단체는 뉴욕에서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봉사센터,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대뉴욕 노인복지회, 뉴욕 미랄선교단과 민권센터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AWCA, 패밀리터치 등 2곳과 함께 타민족 단체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수혜단체들은 최소 15,000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까지 총 21개 기관이 57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회보조금은 39명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이사들로 구성된 사회보조금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맨하튼 반주식당에서 지원금 수혜단체 관계자들과 리셉션을 열고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불법으로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뉴욕시가 특별단속 집행반의 예산을 늘리고 인원도 증원하면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단기 불법 임대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살지 않는 집을 30일 미만 상업적으로 렌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특별 집행반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 단속을 위한 예산을 280만 달러로 2배 늘리고 단속반도 12명에서 29명으로 2.5배 증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하나라도 접수된 아파트까지 단속에 포함시키는 등 단속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기간 특별집행반에 불법 단기 숙박업소로 신고된 곳 가운데 총 8,686곳에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또 뉴욕시는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체 단속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집행반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에어비앤비와 함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무려 145만 명,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쓴 돈은 총 77억 8,500만 달러로 1인당 평균 5,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방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145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방문객 가운데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캐나다로 2,300만 명을 기록했고 2위 멕시코 1,733만 명, 3위 영국 397만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출 금액에서는 한국이 77억 8,5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역시 캐나다로 272억 달러, 2위는 중국 238억 달러, 3위는 멕시코 193억 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인 방문객은 지난 2007년 80만 6천 명에 비해 80%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은 2010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과 미국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방문자가 급증했다며 올해는 2008년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찾은 한국인 가운데 78%는 관광, 74%는 쇼핑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맨하튼과 JFK 국제공항 간의 택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요금을 현행보다 4달러 50센트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옐로캡과 그린캡을 대상으로 맨하튼과 JFK 국제공항 간 택시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하튼과 JFK 공항 간 택시 요금은 통행료와 팁을 제외하고 52달러로 고정돼 있지만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요금을 4달러 50센트 인상하자는 방침입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8월 초 요금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미터기를 켜고 다른 곳을 운행할 경우 1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되는 반면 맨해튼에서 JFK 공항은 할증료를 받을 수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JFK 공항을 다녀올 시간에 맨하튼 안에만 있으면 평균 9차례의 승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9달러의 할증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리무진국도 요금을 인상하면 JFK 공항으로의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은 요금이 오를 경우 우버나 리프트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브랜드로 냉동치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카고의 에스핀푸드가 약 200만 파운드의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오염 우려로 인한 조치입니다. 여름철 음식으로 인한 탈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무부는 지난 16일 시카고의 에스핀푸드사가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생산한 치킨 제품 197만 8,680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장 소비 기간은 2016년 7월 14일과 10월 1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무부는 지금까지 미네소타주에서 3명이 이 회사 제품을 먹은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에스핀푸드의 모회사 브랜드인 카치푸드를 비롯해 오븐 크레이버스 등 18개의 브랜드의 78개 제품입니다. 일부 제품은 크로거나 월마트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자세한 리콜 대상 패키지는 농무부 검사 마크에 있는 P1358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무부는 특히 치킨이 빵 속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해당 제품들은 익혀진 것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닭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화씨 165도 이상으로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구입처로 가져가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5 스페셜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오는 23일 한인타운의 다울정에서 열립니다. LA에서 처음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인 만큼 지역 경찰들도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스페셜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성화봉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는 23일에는 한인타운의 다울정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의 성화봉송은 미국 경찰들에 의해 릴레이되고 있습니다. LAPD는 이번 릴레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스페셜 올림픽을 위해 도네이션하게 됩니다. 현재 올림픽 성화는 랭캐스터에 있으며 23일에는 할리우드와 웨스트 LA를 거쳐 한인타운으로 오게 되며 이 성화는 한국에서 온 경찰관이 전달하게 됩니다. The torch runner this year that will deliver the torch to the Daewoo-jeong will be a police officer from Korea. He will be the runner that will deliver the torch to us. 팔라졸로 서장은 다울정에서 열리는 성화봉송 행사는 다인종이 함께 꾸미는 문화회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tertainment that will repres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represent the Central American community, and will represent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So we're making this into a cultural celebration. 이번 스페셜 올림픽은 165개의 나라에서 6,500명의 선수들과 2,000명의 코치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3만 명의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타인종들에게 한국 음식은 전통적이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UCLA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식품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한국 음식의 이미지를 선보였다는데요. 그 현장을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 두른 철판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호떡과 설탕을 녹여 만든 뽑기, 그리고 각종 음료수까지 한국에서나 맛볼 법한 한국 식품들이 학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and it was awesome. It's the middle. It's really sweet. It's like sweet, but then it's like not too sweet. 오늘 UCLA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 식품 홍보 행사장에선 그동안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이 아닌 쉽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패스트푸드가 소개됐습니다.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장소를 협찬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필두로 4개 한국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식품을 시식하고 어디서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함으로써 그 홍보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반나절 가까이 진행됐으며 게임과 기념품 증정 등 학생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했습니다. 오늘 UCLA에서 열린 한국식품 홍보 행사는 한국 음식도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단체 미팅에서는 보통 첫인상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엔 냄새로 짝을 찾는 미팅이 등장했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27살 수바이아 씨. 늦지막이 일어나 단체 미팅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준비물은 특이하게도 잘 때 입었던 티셔츠 한 장입니다. Didn't take any special extra long time in the shower or anything to smell extra good. It's the same thing. 미팅 장소에 가보니 모든 참가자들이 티셔츠를 가져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며칠을 입고자 한 티셔츠에 번호를 붙여 탁자 위에 놓습니다. What's happened is people have worn a t-shirt for 3 nights. They've come down and they put it into a Ziploc bag. Each person gets their own individual number. Throughout the evening, people smell a t-shirt. 냄새가 좋은 이성을 선택해 만난다는 이른바 페로몬 파티입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이성을 찾기 위해 티셔츠에 밴 냄새를 한껏 맡아봅니다. Something a bit different. Whereas this smells musty. Maybe that's not the right smell to be looking for.
One girl smelled like pizza.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고르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I picked one girl's T-shirt and she came to me and she said hi and everything and we exchanged numbers and she was really good. 페로몬 파티는 5년 전 미국 뉴욕에서 시작돼 이제는 런던에서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외모, 옷차림 같은 겉모습 대신 본능에 따라 짝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I don't like the idea of online dating. I don't like the idea of dating events. But when I heard T-shirts and pheromones, I thought I have to see what this is about and what type of people it attracts.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냄새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Because what you're sniffing and searching for are the smells of somebody who you think might be genetically compatible with you. 실제 휴가야 어떻든 매번 똑같은 데이트 이벤트 대신 페로몬 파티에 참가하는 젊은 남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 운영 중인 영사 콜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부터 영사 콜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건 사고의 접수나 외교부 관련 민원 상담 등 기존 상담 업무 외에 프랑스어, 스페니쉬어 등 해외 6개 국어의 통역 서비스도 24시간 연중 무휴로 제공됩니다. 회계감사 불투명 문제를 놓고 불거진 커네티컷 한인회의 내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종원 커네티컷 한인회장은 지난 6월 말 이경우 커네티컷 한인회 이사장이 자신을 중상모략했다며 스탠포드 지법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이 회장의 재정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차 미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를 페이앤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신형 주차 미터기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구형 미터기의 고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형 주차 미터기로 교체하면 이와 같은 고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고등학교인 플러싱 고등학교가 또다시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플러싱 고등학교는 16일 주정부가 발표한 뉴욕시 학습 부진학교 55곳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2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폐교 조치되거나 시교육감이 파견한 외부 관리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는 9월까지는 출석 및 졸업률 제고, 성적 향상 등의 자구 방안을 교육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더운 날씨에 저녁에는 가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습기도 다소 떨어지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